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390쪽 건축법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1군문제인데요. 공부하기 가장 편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토막토막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거는 그냥 그러니까 반쪽이면 끝나기도 하고 많아도 한 3쪽 그걸 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건축물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기 전에 다 건축물 아니잖아요. 대부분요.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하고 조금 다른 새로운 용어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만 좀 귀를 열어주시고 혀로 소리 내시면 곧 다 익숙해지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숫자는 외우는 거 아니죠. 숫자는 그냥 반복해서 소리 내시면 다 문제 다 맞추시게 됩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390쪽 1번 목적.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야죠. 안전, 목적한 바대로 쓸 수 있어야 되죠. 기능, 주변에 피해를 미치지 않아야 된다고요. 환경, 그다음에 이왕 짓는 거 이쁘게 하자라고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먼저 390쪽 제일 위에 있는 목차를 보시면, 그러니까 굵은 2번에 건축법 적용 대상물, 굵은 3번에 작은 3번에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작은 4번에 건축법 규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되어 있고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생략하고 바로 그 내용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보시죠. 그러니까 굵은 2번 건축법 적용 대상물. 그러니까 건축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이 어디에 적용될 거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적용되냐. 건축법 적용 대상물. 그러니까 첫 번째요. 그러니까 2-1번 당연히 그러니까 건축물에 건축법이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건축물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2번 위에 딸린 시설물. 3번 지하고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장, 점포차고, 창고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정착해 있어야 되죠. 정착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비와 눈 피하고 직사광선 피하고 생활을 하려니까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붕과 그러니까 기둥 또는 벽이죠. 물론 국어로만 따지면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약서를 쓸 때는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라고 돼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건 계약서에서는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얘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읽을 수도 있죠.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여기는요. 그러니까 두 손에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지붕, 그다음에 기둥 아니면 벽.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게 두 가지가 만난다. 지금 이게 건축법 내용인데요. 또 달리 보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요. 지붕과 기둥을 들거나 아니면 벽을 들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나중에 계약서 쓰실 때는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공법에서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후자와 같이 해석하지는 않을 테니까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붕이 있어야 되고, 지붕이 둥둥 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기둥 위에 올라서 있거나 아니면 벽 위에 올라서 있으면 된다. 벽으로 박혀 있고 지붕 쉽게 떠오릅니다. 기둥만 박혀 있고, 그러니까 텅 트여 있는 채로 그러니까 지붕만 얹어져 있다고요. 뭐요? 팔각정이요, 경회루요, 경포대요, 그러니까 수장이 그네 타던 광안루요. 그런 데들이 있죠. 동그라미 2번 이에 딸린 시설물로, 만약에 대문이나 담장, 굴뚝이 그냥 그것만 따로 있으면 지붕이 없으니까 건축물이 아니지만, 건축물에 딸려 있으면 주, 종 관계 적용해서 건축물의 일부로 처리하겠다. 동그라미 3번 지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장, 점포차고, 창고. 동그라미 1, 2번은 지표면에 올려놓은 걸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은 특별한 경우에요. 땅속에 박혀 있거나 위에 떠 있는데 사람 쓰는 것들, 그러니까 연구소, 지하에 있는 연구소, 또 아니면은 그러니까 무슨 군사기지 등등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위에 떠올린 건 더 어색하죠. 그러니까 2-2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그러니까 그 건축물에는 그러니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전, 그러니까 빨리 무너져라가 아니라, 건축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법이 아니라 그쪽 특별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고요? 노문철고창이죠.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어디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문철고창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고창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고창군 선운사 동백꽃 유명하잖아요. 또 풍천 장어의 복분자술 지글지글. 그러니까 좋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고창 가시면은 노문철 씨도 찾아보시라고요.
노문철 고창입니다. 작은 1번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그건 동대문, 남대문 그대로 보존하는 거죠. 2번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4가지 시설 그쪽은 철도 관련법 적용하겠다고요. 뭐 2-가번에 승무사무소, 검수고 등을 줄 수 있고요. 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톨게이트 돈 내고 쌩 달려가는 곳이죠. 뭐 거기서 주무시거나 점심 드시거나 하시지 않죠. 4번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창고로 공장이 있고 이동이 쉬운 것 등이 있습니다. 이동이 쉬운 거니까 건축물이 아닌 거죠. 그냥 법이 엉망입니다만 아무튼 뭐 이렇게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문철 고창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NO인 거죠. 다음 쪽이요. 391쪽에 2-3번 신고대상 공작물이 있습니다. 공작물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은 뭐냐? 어디를 봐도 정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죠. 표의 첫째 줄이요. 건축물은 정착되어 있고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쓰는 거죠. 안전 중요하니까 허가가 원칙, 가벼운 건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둘째 줄이요.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니라고요. 당연히 정착은 돼 있어야죠. 부동산 공법이니까 지붕이 없다고요.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겠죠. 안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 맘대로 지어서 쓰는 게 원칙. 특별한 것은 신고해야 된다. 246830 있습니다. 국토부 지리회신형. 지리. 주택이 되지 않아 등나무 조경을 위하여 기둥과 석가래로 된 목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공작물로 보아야 하는지 아파트 단지에 등나무 벤치 있죠. 위에 그냥 큰 통나무만 있고 등나무 덩굴이 자라고 있다고요. 회신 골조는 있으나 지붕이 없는 조경시설물까지 건축물로 보는 것은 아니나 지붕 없으면 건축물이 아니라고요. 이에 유리, 천막 등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지붕에 유리나 천막이 있어도 건축물이라고요. 그것도 지붕으로 본다는 거죠. 물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자 이렇게 등나무 벤치가 있고요. 빨간 적벽돌로 이제 해놓은 게 많죠. 빨간 벽돌로요. 그 다음에 위에 그러니까 통나무만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유리나 판, 아크릴판 등을 얹어놓으면 지붕이 되니까 건축물이 된다. 큰 바람, 태풍 불어서 지붕이 휙 날아가 버렸어요. 큰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저쪽에 가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공작물 된 거고요. 그러면 경비 아저씨가 다시 지붕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다시 건축물 되고요. 바람 불어서 떨어지면요. 공작물 되고요. 그건 아니죠. 그냥 지붕이 훼손된 건축물인 거죠. 지붕이 훼손된 건축물인 거고. 처음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 처음에 지붕 없이 지었는데 함부로 올리면 안 되죠. 그러면 건축을 하는 거니까 신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붕이 있냐 없냐가 이제 핵심입니다. 뭐 99.9% 지붕이 있냐 없냐 차이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특별한 것은 신고해야 된다. 신고 대상 공작물 숫자가 246832 있는데요. 팔자가 눈사람 팔자입니다. 다 초가인데요. 8m에만 이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다음 공작물은 신고해야 된다. 작은 1번. 2m 넘는 옹벽과 담장. 사생활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치고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2m 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2m까지면 됐습니다. 뭐 3m 담장은 특별하다고요. 그건 신고해야 된다. 2번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물건 사라고 4m. 돈 들여서 고속도로 주변 건물 옥상에 광고탑, 광고판 붙여놨죠. 왜요? 자기들 회사 물건 팔아먹으려고. 우리들 보고 지네들 회사 물건 사라고 인 거죠. 사라고 4m요. 3번 6m 넘는 굴뚝, 장시탑, 기념탑, 철탑이 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폴폴 날아가고 있네요. 몇 미터요? 6m인 거죠. 4번 8m 넘는 고가수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형태의 고가수조 보시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 보면 지금도 그런 경우 있어요. 자, 이런 큰 구조물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이제 서로 우기죠. UFO 착륙장이라고요. ET 처리로 내려오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탱크죠. 물 담겨져 있으니까 수도꼭지 펌프로 안 올려도 대기 압력으로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8m 넘는 고가 수조. 5번 8m 이하의 기계식 철거조립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 것. 뭐 요즘에는 거의 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구조물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차 한 대 들어가면 스위치 누르면 한 칸 돌고 또 차 하나 들어가고 하는 그런 장비가 있죠.
그런 구조물이 있죠. 8m 이하입니다. 설마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뭔가 런던 아이 같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그 주차 설비는 없잖아요. 8m 이하이죠. 높이가 2m 언저리니까요. 다 초과입니다만 얘만 이하. 그러니까 6번 설마 30m일 리는 없죠. 30제곱미터 초과하는 지하 대표가 있습니다. 2468 30은 신고해야 된다. 눈사람 팔자 8에만 이하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2, 3, 4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2-4번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와 종류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의 용도란 건축물 바닥의 종류를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 별별 건물 다 있죠. 그 별별 건물마다 별별 바닥이 다 있습니다. 그냥 아파트 건물은 다 똑같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만,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식당 바닥도 있고요, 사무실 바닥도 있고요, 뭐 노래방 바닥도 있고요, 당구장 바닥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바닥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지역.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별별 것, 그 다음에 130가지 종류, 28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각 층에서도 각 바닥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요. 다음 쪽 보시죠. 392쪽.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실제 예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삼성역에 코엑스, 그러니까 무역 종합 전시장이 있죠. 거기에 건물 6동이 있고 그 중에 하나 호텔 건물입니다. 코엑스 인터내셔널 서울. 그 건축물 대장입니다. 지하 6층, 지상 29층인데요. 그 대장 중에 2층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숙박시설 얼마, 2종 근린생활시설 얼마, 1종 근린생활시설 얼마, 문화집회시설 얼마, 운동시설 얼마라고 써져 있어요. 2층에만 5가지 용도가 있는 거죠. 통째로 아니고요. 한 층 통째로도 아니고요. 한 층에서도 바닥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그만 건축물이고 1층짜리고 칸막이도 없으면 하나의 용도이기도 하겠죠. 아파트 같으면 또 다 하나의 용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130가지를 그 아래 표요. 130가지를 비슷한 것끼리 28가지로 모아놓은 게 용도이죠. 뭐 다 외우신다기보다도 그렇게 굵은 글자로 써진 것들만 짚으시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에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단독주택이니까 민법으로 얘기하면 단독소유. 여러 집 살고 있어도 집주인 한 명이죠. 2번 공동주택에 가나다라 4가지가 있습니다. 아, 연, 다, 기 4가지가 있죠. 주택법에서도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면 아파트, 주택 5개층 이상, 4번 연립주택,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하고 층수 4개층 이하. 4번 다세대주택 660 이하이고 층수 4개층 이하. 그러니까 아, 연, 다 5개층, 4개층 660으로 구분되는 거죠. 초과냐 이상이냐 그런 구분 갖고 요즘에는 장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만이냐 이하냐 그것 갖고 장난 안 한다고요. 라번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어쩌다 한번 뭐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초점 아니고요. 아연 닭이 4가지가 있습니다. 3번 용도에 1종 근린생활시설, 4번 용도에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근린, 가까이에서 사람들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시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 가까이에 있는 여러 가지 가게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1종은 가까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2종은 가까이 있으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 좋고 시끄럽고 냄새나고요. 그러니까 2종 하시는 분들은 가게 주인들은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가번에 슈퍼마켓 조그만 것, 나번, 그러니까 분식집 조그만 것, 라번의 의원은 입원하지 않죠. 진료만 받고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에 지역자치센터 조그만 것, 그러니까 조그만 공적 사무실들이요. 공적 업무시설들이요. 그 다음에 아예 가스배관시설 있습니다. 요즘 어디라도 도시가스 들어오죠. 4번 2종 근린생활시설에 가번 공연장 찌끄만 것, 그 다음에 자에 일반 음식점, 뭐 아저씨들 아줌마들 들어가시면서 소주 각 1병 외치고 들어가시는 곳이 있죠. 요즘엔 소주 도수도 여러 가지여서요. 그 다음에 차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강아지 깽깽깽, 고양이 야옹야옹 소리 나죠. 타에 독서실, 카에 학원 조그만 거 있고요. 타에 독서실이 있는데 조용하긴 하지만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새벽 2시, 3시에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하에 금융업소 사무소 조그만 것, 그다음에 거에 다중생활시설 500제곱미터 미만. 옛날 고시원인데 워낙 화재사고, 인명사고가 많이 나서 이름만 다중생활시설로 고쳤습니다. 러에 놀이연습장, 그러니까 뭐 가족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거죠. 5번 문화집필설에 그러니까 갑은 공연장, 극장, 음악당 500제곱미터 이상 큰 것. 다에 관람장, 체육관 1000제곱미터 이상 있습니다. 잠실체육관요. 잠실체육관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러니까 뭐 공연을 보러 가는 거지, 구경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그 싸이 공연 가서 잠실체육관에 가서요. 팔굽혀펴기 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마에 동물원, 식물원, 코끼리 사자 구경하러 가는 거죠. 6번 종교, 7번 판매, 8번 운수, 9번 의료시설에 병원, 병원은 입원하는 거죠. 10번 교육연구시설에 학원, 큰 학원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무도학원, 댄스 교습소는 댄스, 위락시설 쪽으로 넘어가겠죠. 11번 노인과 유아, 아이들, 노유자 시설. 12번 수련시설에 답은 유스 호스텔, 수련시설이죠. 가족들 함께하는 수련시설입니다. 13번 운동시설, 14번 업무시설에 갑은 공공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 아까 찌끔한 공공업무시설 앞쪽 보시면 392쪽 3번 용도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바, 지역자치센터 1000제곱미터 미만 조그만 공적 업무시설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다음에 그 한 번 더 보시면 392쪽에 4번 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에 그 다음 쪽으로 왔네요. 393쪽 제일 위에 4번 용도의 하, 금융업소 사무소 조그만 사무실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었죠. 계속 갑니다. 14번 업무시설 용도에 큰 공공업무시설, 답은 큰 일반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사무실이죠. 업무시설이고 잠잘 수 있는 사무실. 15번 숙박, 16번 위락, 17번 공장, 18번 창고, 19번 위험물, 20번 자동차, 21번 동물식물, 그러니까 축사와 작물재배사는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고요. 22번 자원순환, 23번 교정군사, 24번 방송통신, 25번 발전, 26번 묘지, 27번 관광휴게시설에 갑은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쭉 올라가세요. 이 393쪽 5번 용도 문화집회시설에 극장, 음악당, 큰 거는 문화집회시설. 27번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은 관광휴게시설. 그러니까 서울 남산요. 거기 이제 장충동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국립극장, 놀이마당 있죠. 한국 사람 별로 없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에요. 다음에 답은 어린이회관은 이거는 뭐 요즘에는 많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서울 남산에 있었고요. 제일 꼭대기층 1시간에 한 바퀴 돌고요. 뭐 시골 애들 막 바닥에 엎드려서 야 이거 움직여 뭐 한 바퀴 돈대. 뭐 시골 애들 수학여행 왔었죠. 뭐 그런 곳입니다. 28번 장식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나오는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쪽에요. 394쪽에 지금 서로 비교되는 것들로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표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4쪽 아래에 지금 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이 전체 내용을 다 옮겨놨으니까, 근데 뭐 여기까지를 다 읽지는 않으셔도 되겠어요. 그냥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짚은 그 요약된 내용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자, 넘어오시죠. 이제 400쪽 오시죠. 400쪽에 굵은 3번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신 건 건축법 적용 대상물, 어떤 물건에 건축법이 적용되냐. 다음은요.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국민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3-1은 직접 시험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건축 등, 건축법에서 건축 등이란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건축 설비의 설치, 공작물 축조 등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거고요. 건축과 대수선은 금지고 허가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건 신고하고 할 수 있고요. 용도 변경은 아예 세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대장 변경 신청 하는 세 가지가 구분되고요. 공작물 축조는 아까 보셨죠. 임의로 짓는 게 원칙, 246830은 신고한다. 401쪽에 3-2번 건축이 있습니다. 건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고 다 금지고 허가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첫 번째 신축, 그러니까 두 번째 개축, 다음 세 번째,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증축, 그러니까 세 번째 개축, 네 번째 재축, 5번째 이전이 있는데요. 먼저 3, 4, 5부터 보고 가시면 편합니다. 동그라미 3번,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재,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 한자 써서요. 그러니까 고칠 개, 뜯어 고칠 개자입니다. 내 뜻으로 철거한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종전 규모 이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부 수리 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4번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재, 종전과 같은 규모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재자요. 다시 회복한다고요. 내 뜻이 아니라 자연의 힘으로 멸실됐고 그것을 역시 종전 규모 이하, 내부 수리 중, 내부 보수 중인 거고요. 5번 이전.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개인이 한 거 한 건도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문화재청에서 3년에 한 건, 4년에 한 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쩌다 하면 그러니까 그 사진 나와서 해외 토픽에 실리고 그래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해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같은 대지에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이요. 예, 도로공사 등 때문에 한옥 구조의 문화재를 옆으로 살짝 민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옆으로 살짝 미는 거예요. 콘크리트 건축물은 구조가 땅에 밖에 있잖아요. 밀 수가 없습니다. 땅에다 얹어놓은 거예요. 한 2, 3층짜리 석조 건물이나 한옥은 주춧돌 놓고 그 위에다 얹어놓은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1번 땅, 2번 땅, 3번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옥 문화재가 있어요. 500제곱미터짜리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1000제곱미터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꼭 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이 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얘를 옆으로 살짝 밀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요 구조부가 아닌 그러니까 문짝 같은 건 띄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 통나무를 있는 대로 다 끼워 넣고요. 바깥도 뺑 둘러싸매고요. 그러니까 통나무를 빈틈없이 다 끼워 넣는다고요. 뺑 둘러싸매면 완전 한 덩어리가 된 거죠. 얘는 땅에다 박아놓은 게 아니니까 옆으로 살짝 밉니다. 옆으로 살짝 밀어서 이 자리로 온다고요. 그게 이전이에요.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이전. 그런데 얘를 그러니까 밀고 하는 게 재밌다고 해서 산 건너 간 건너 그러니까 물 건너 밀고 다닐 수는 없다고요. 얘를 이쪽으로 밀고 가면 뭐가 돼요? 없던 땅에 500짜리가 들어섰죠. 신축. 얘는 이쪽 땅으로 밀고 가면 뭐가 돼요? 1000짜리 땅에 500이 얹어서 1500이 됐죠. 증축. 다른 땅으로 가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 대지에서요.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그러니까 건물을 옆으로 살짝 민다. 그러니까 뭐 사진 자료가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는 보여드릴까 직접 다 볼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사진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옆으로 미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간단하니까요. 증축.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것저것을 늘리는 게 말 그대로 증축인 거고요. 그러니까 신축에 3가지가 있습니다. 1번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2번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3번 기존 건축물이 철거 멸실된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되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1번 없던 땅에 새로 올린다고요. 당연히 신축이죠. 2번 부속 건축물 분리된 부속 용도 WC만 따로 지었습니다. 화장실만요. 그리고 거기에 주된 건축물 들어서면 이제 본격 시작이다. 신축이 되는 거죠. 그림을 억지로 이렇게 그렸어요. 부속 건축물이 꼭 작으라는 법은 없죠. 부속 건축물이 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부속 건축물의 주된 건축물인 거고요. 그다음에 없던 땅에 부속 건축물 지을 때 신축이죠.
부속 건축물에 주된 건축물 지을 때 또다시 신축 허가라고요. 동그라미 3번. 기존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한다고요. 철거 멸실. 그런데 종전 규모를 초과하면, 그러니까 옛날 종전 규모 이하는 철거와 멸실로 종전 규모 이하는 개축 재축이었죠. 종전 규모를 초과하니까 이때 있었던 도장으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없던 땅에 새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얘는 신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5가지가 있고요. 뭐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지만 한 예를 보시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 1000짜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500을 더 얹어서 1500짜리를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1000짜리가 있었습니다. 1000짜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위에 100 뜯어내고요. 100 뜯어내서 그러니까 900짜리로 만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600을 더 얹었습니다. 900짜리에다가 600을 더 얹어서 1500이 되는 건 얘는 뭐고요? 증축이죠. 1000에서 1500 올라가는 증축이고, 그러니까 얘는 없던 땅, 완전 맨 땅이 되고 새로이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거니까 신축이 되고 그 차이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건축사 시험이 아닌 한에는 뭐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5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402쪽 보시죠. 402쪽에 3-3번 대수선이 있습니다. 크게 손댄다고요. 대수선. 안전이 중요하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대수선 금지고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수선에 전혀 다른 6가지와 3가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 2번째 칸에 그 6가지는 주요구조부를 손대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3가지는 그냥 금지라고요. 이상한 것 하지 마. 그런데 그러니까 법에서요. 그러니까 건축 또 대수선 이상한 것 금지다 허가받으라. 그러면 건축과 대수선과 이상한 것은 금지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이상한 것을 따로 하지 않고 대수선에다가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대수선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관련된 6가지와 구조 안전이 아닌 전혀 다른 3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건데 그 맥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는 좀 이따 보고요. 동그라미 1번 대수선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주요구조부란 기둥, 보가 수평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옥에 중심되는 대들보가 있잖아요. 내력벽, 바닥,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 그 주요구조부의 가닥을 잡도록 한번 해보죠. 먼저 보시자고요. 어디에 건물을 지으려면 뭐 일반적인 경우에요. 내규탱이에 기둥을 세우는 거죠. 내규탱이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기둥만 계속 올라가면 휘청휘청 하겠죠. 휘청휘청 하지 않게 짱짱하게 잡아주는 수평 기둥이 있어야 되죠. 수평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뭐고요? 보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 이제 기둥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자, 거기에 그러니까 벽을 쳐야 바람도 맞고 시선도 차단하고 생활할 수 있죠. 그런데 베니어 합판 벽 말고 죄송합니다. 베니어 합판 말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에 무게를 받치는 내력벽이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버티는 벽이라고 하면 만약에 건물 무게는 보통 기둥에서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둥에서 건물 무게를 버티게 하면 내부 평면이 뭐 울퉁불퉁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어차피 기둥에서도 무게도 버티고 그다음에 벽판도 세워놓으니까 벽판에서도 무게를 버티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지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내부 모양이 훨씬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내력벽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우리가 참새와 같이 날아다니면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이면 기계를 놓고 집이면은 침대를 놓고 가구를 놓고 그러니까 학원이면은 책상을 놓고 가는 그 바닥이 있어야 그 위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주요 구조부 4가지는 어려운 게 아니네요.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 서 있는 판때기, 누워 있는 판때기. 글자를 다 외우실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떠올리시면 됩니다. 물론요. 뭐 어떻게 해서 하셔도 되겠지만 뭐 그
예, 뭐 떠올리시면 되고요. 앞 글자 뭐 하시는 거야 편히 하셔도 되겠고. 바보가 되나요? 내기하면 바보가 되나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자, 다음에요. 그러니까 건물 지붕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붕, 기와장 한두 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요. 그 지붕을 받치는 지붕틀.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지붕만 이게 없으면 여기 무게 때문에 지붕이 뚝뚝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체 위에다가 지붕을 올리자고요. 뭐 물론 지붕틀 모양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붕 받치는 지붕틀, 불이야 도망가자, 엘리베이터요, 계단요, 계단으로 도망가야죠. 주계단에서요.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 서 있는 판때기, 누워 있는 판때기에다가요. 지붕틀과 주계단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동그라미 3번 대수선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계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축 또는 대수선이잖아요. 어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기둥 4개를 더 그러니까 기둥 2개를 더 붙인다고 하죠. 기둥 2개를 저기다 뭐 무슨 탑 세워놓은 거 아니니까요. 기둥 2개가 붙으면 건물이 이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증축이기도 하죠. 기둥을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대수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는 증축으로 한다. 건축 또는 대수선이니까 건축과 대수선 둘 양쪽으로 다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건축을 먼저 적용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증축 허가를 신청하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데 신축과 이전, 그것과 대수선이 헷갈릴 일은 없죠. 그래서 증계재축과 부딪히면 증계재축을 먼저 적용한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그렇고요. 아래 6가지는 한 개로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이면 되긴 합니다. 근데 1번부터 6번 지금 보셨던 그 주요 구조구 그 비슷하게 다 가는 거예요. 첫 번째요. 기둥이요. 그러니까 서 있는 짝대기, 그다음에 누워 있는 짝대기, 그러니까 세 번째 서 있는 판때기, 그다음에 네 번째 누워 있는 판때기가 있죠. 근데 이제 바닥에 방화가 추가됩니다. 다음에요. 지붕 받치는 지붕틀, 다음에 불이야 도망가자 주계단이 있죠. 그런데 이 주계단에 그러니까 주피특,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문장을 보실 필요 없고 다 위에 있는 표로 가죠. 그러니까 위 표에서요. 이 주요구조부 관련된 6가지를 한 개라도 증설해체 하면 다 대수선이 되는 거고요. 뭐 물론 이제 증설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무튼 뭐 증설해체 같이 해서 한 개라도 증설해체. 다음에 3개 이상 수선 변경으로 가시죠. 3개 이상 수선 변경 하면 대수선입니다. 내력벽은 3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런데 이 4번과 5번만 조금이라도 수선 변경이 걸려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선 변경, 조금이라도 수선 변경이 걸려 있죠. 여기는 잘못 손대면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의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건물 무너지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 자체가 사람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이 뭐냐면 그러니까 문장으로 보시죠. 4번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방화구역을 위한 벽,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대로 보시자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하나의 방이고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거실입니다. 옆방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불이 나게 되면 여기가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볼까요? 옆방으로 볼까요? 차라리 이 건너방을 해서 이쪽을 향해 보자고요. 건너방을 보겠습니다. 이 건너방에 만약에 불이 난다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슬슬 어디서 이제 연기가 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한 군데가 검해지면서 훅 불이 붙으면서 이쪽으로 오게 될 거잖아요. 뜨거워지니까요. 그것을 막자는 게 방화벽입니다. 그걸 막자는 게 방화벽이고, 건너방에 아무리 불이 나도 그러니까 1시간은 버틸 수 있는 게 방화벽이에요. 아래층에 불 났을 때 위로 올라오지 않게 바닥,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옆방 친구랑 무슨 얘기하자고요. 여기다가 구멍 뚫어 놓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달력으로 한 장 가려 놓고요. 구멍 가리고 야 뭐 어찌고 저찌고 야 개똥아 어찌고 저찌고 야 뭔가 볼펜 좀 하나 빌려줄래?
그러고 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났을 때 그 불이 다 이리로 들어오게 되죠. 조금이라도 손대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계단요. 불이야 도망가자. 근데 주피트 있는데요. 피난계단은 문 하나, 특별 피난계단은 문 2개 달려있는 게 그러니까 특별 피난계단입니다. 자, 보시죠. 어디에? 자, 이렇게 계단이 있다고 보죠. 계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34층이고요. 33층, 32층, 31층입니다. 아래로 계속 이어지고 있겠죠. 자, 그런데 여차차 사정으로 33층에 불이 났다고 치죠. 불이 났을 때 엘리베이터요, 계단이요. 계단으로 도망가야죠. 그런데 계단 뭐 악어놓거나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불 났을 때 사람들이 도망가야죠. 자, 그런데 불이 나서 불길이 휙휙휙 타들어오면 이제 여기까지 불이 닿으면 이제 윗사람들은 아래로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도망가야 됩니다. 옥상 가서 대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문 하나를 달아 놓으면 불이 와서 이 문을 다 녹일 때까지는 계속 계단으로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문 하나 달려있는 계단이 피난 계단. 아파트 사시는 분들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 곳 그 옆에서 보면 계단에 문 하나 달려 있습니다. 피난 계단이요. 그런데 문이 2개 달려 있으면 그러면 불이 문을 2개를 녹여야 들어올 수 있고 그때까지 안전하게 도망갈 수가 있는 거죠. 큰 건물 가보면 엘리베이터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5층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저 지하 2층에서 지금 30층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저거 언제 올라갔다가 또 언제 내려오는데 그냥 걸어 내려가자. 그래서 옆에 비상구 찾아갔고요. 계단 문 열었더니 문이 또 하나가 있어요. 조그만 계단 참이 있고요. 다시 또 문 열고 나가는 곳이 있죠. 문 2개요.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피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조금이라도 손대놓으면 다 사람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다들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이 되는 거지만 여기는 이제 내력 벽이니까 30제곱미터고요. 그렇지만 방화 구역을 위한 바닥과 주피트는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얘네들은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2가지는 뭐가 좀 추가되어 있지만 주요 구조부와 관련되어 있는 거였죠. 다음에 7, 8, 9는 전혀 다른 거예요. 책 403쪽 가시죠. 403쪽 보시면 7번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증설해체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8번 다가구주택의 경계벽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증설해체 수선 변경. 9번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의 변경이 있습니다. 마감 재료요. 외벽에 설치하는 마감 재료요. 어느 곳은 그냥 콘크리트만 그대로 내놓기도 하고요. 거기다 이제 페인트 칠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특별한 건물은 거기다 이제 돌판을 붙여놓기도 하죠. 여러 가지로 이제 모양들을 짭니다. 그런데 외벽에 붙여놓은 거하고 건물 무너지는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건물에 무너지는 건물의 구조한 것과는 직접 관계는 없는 거죠. 7번은 뭐냐면 스티로폼이요. 스티로폼이면 처음부터 스티로폼이라고 알려주든가요. 그동안 계속 스티로폴에서 스티로폴 그랬더니 이제 촌놈이래요. 스티로폼 그래야 된대요.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카레라고 했더니 이제 촌놈이래요. 커리래요. 귤 먹을까? 오렌지 먹을까? 오렌지 촌놈이래요. 아린지래요. 처음부터 제대로 알려주든지요. 아무튼 그렇고요. 스티로폼이나 무슨 차이예요? 그 버석버석 유치원 애기들 갖고 놀다가 부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붙여놨다고요. 경기도 의정부에 1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스쿠터 한 대 합산 났어요. 할리도 아니고요. 할리 오토바이도 아니고요. 스쿠터요. 누가 와서 불 지른 것도 아니고요. 그 앞에 요만한 배터리 거기에서 합선 생겼어요. 4명 돌아가시고 128명 입원했어요. 이러저러한 보온 등의 목적으로 스티로폼을 붙여놨어요. 그 합선 났더니 3분 안에 건물 전체가 다 불길에 휩싸인 겁니다. 3분 안에 어찌고 저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면 불 속에서 방법이 없죠. 위에서 뛰어내리시거나 등등등 유독가스로 그렇게 큰 사고가 났다고요. 외벽에 붙이는 거 이제 하지 말라고요. 근데 얘는 구조안전과는 관계없지만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 포함했고요. 대수선에 포함시킨 겁니다. 8번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 경계벽이지 내력벽이 아니죠. 경계벽에는 뭐가 있어요? 벤이다 합판도 있잖아요. 벤이어 합판요. 벤이다 합판요. 그러니까 4층짜리 뭐 주택이 있습니다. 꼭대기층 집주인 1명 살고요. 그러니까 아랫집 3집씩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1층에 조그만 가게 2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여기도 3개, 가게 3개라고 보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용승인 받으면 그러니까 여기를 다 그러니까 뜯어내는 거죠. 뭐 거의 대부분 뜯어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하고요? 다다다다닥 열집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 공사비 더 들어서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큰 평수 6집 임대 수입보다는 작은 평수 20집 임대 수입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짓지.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려면 주차면이 24개가 필요하잖아요. 주차면을 10개 갖추려고 이렇게 사용승인을 받은 겁니다. 사용승인 받은 다음에 다 뜯어내는 거죠. 뭐 조그만 4층짜리에 무슨 내부에 내력벽이 있겠어요. 바깥에 벽이 있고 다 베니다 합판입니다. 베니다 합판 뜯어내는 게 무슨 문제예요? 주차요. 여기 14집 더 추가된 14집은 이 집 이사 들어올 때 여기 이사 들어올 사람들 다 반상에 모여서 그러면 여기 지금 몇 집이요?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죠. 24집이 됐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10집만 여기 이제 추가로 여기 이제 6집이 있고 14집이 남잖아요. 그러면 20집 모여서 반상회에서 6집은 계란 돌려서 당첨된 6집은 차 갖고 들어오고 나머지 14집은 차 팔고 들어와요. 주변에 다 불법 주차하잖아요. 14집이야 어떻게 놀 자리 없을까? 그 14집이 아니라 옆 건물도 14집 나오고 옆 건물도 14집 나오고 옆 건물도 14집 나와요. 그러니까 동네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법 개조하지 마라.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하지 마라는 거죠. 뭐 몇 년 전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법률이 이제 그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요. 이런 3, 4층 규모의 4층, 5층 규모의 그러니까 이런 주택들 그러니까 98%가 불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9번째요. 그러니까 미관지구에서 흉하게 바꾸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미관지구에서 높은 건축물은 바깥을 흉하게 바꾸지 마라. 그러니까 작은 건축물은 담밖에 안 보이잖아요. 담을 흉하게 바꾸지 마라. 지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 불편해진다고요. 그런 거죠. 7, 8, 9는 다 건물의 구조 안정과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이상한 짓 하지 마라. 그러니까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조 안정과 직접 관계 없지만 3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선에 전부 9가지가 있는 거였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다음에 3-4 용도 변경은 이제 뒤에서 따로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굵은 4번 그러니까 건축법 규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좀 도시적도 아니고 도시적 밖에 지정한 지구 단위 구역도 아니고 동읍도 아닌 지역 어디요? 몰라요. 그냥 깊은 산 속이에요. 그것 갖고 시험 꼬아서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깊은 산 속 옹달샘 옆에는 도선분방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 2번 도로의 지정 표지 변경 도도, 3번 건축선의 지정 선, 4번 건축선 건축 제한 선선, 대지의 분할 제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빵, 도도 선선 분빵, 도선 분빵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괄호요. 그러니까 본문 넷째 줄에 있는 괄호. 전국 모든 곳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면 설악산 희운각 대피소까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는 너비 4m 이상 도로를 설치해야 된다고요. 깊은 산 속 옹달샘 옆까지 4m 도로를 다 넣었다가는 도는 둘째치고 우리나라 땅이 남아날 리가 없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깊은 산 속에는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한 예로요. 방화지구요. 방화지구 건축물. 방화지구를 지정하면 불이 안 난다. O, X. X죠. 삼장법사 부적이에요. 이마에 붙여놓으면 불 안 나게요. 불날 위험이 제일 많은 곳이 방화지구고 불났을 때 옆 건물로 타 들어가는 곳이요.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옆 건물로 타 들어갈 위험이 많은 그래서 건폐율 숫자가 큰 빈 땅이 적은 상가, 상업지역 거의 대부분 방화지구입니다. 자, 근데 깊은 산 속 옹달샘 옆이라고요. 개똥이 살고요. 소똥이 삽니다. 소똥이 집에 불이 났네요. 어쩐데.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119 신고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양동이 들고 그다음에 개똥이 뭐 소똥이 집까지 뛰어가는데 1시간이요.
이 집에 불 났는데 이 집에 불 번질 리가 없죠. 산불 조심하면 돼. 그건 산불은 산불이고요.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깊은 산 속에서는 당연히 방화지구 규정도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적용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적용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취지의 도도선선 분빵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그것 갖고 3번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장 건축법 적용에 대한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물,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깊은 산 속에는 도선 분빵 적용하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잠깐 쉬고 다음에 이제 2장 내용으로 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